신분증 프린트기가 있어요. 옆에. 그 자리에서 얼굴 사진 한번 착각 찍더니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 뭐 막 재려 놓더니 그다음에 신분증 막 찾더니 이 정보 딱 너는 이제부터 기술 사람이야. 꾸이저우란. 시시시 하니까 알아 그러더니 막 얼마 내려. 그래서 그때 수수료 50원 내고. 이게 웬일입니까? 50원으로 그게 네. 그러니까 신분증 가격이 35원. 저는 7만 원인가 8만 원 주고 했는데 2008년도에. 아,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제대로 된 거잖아요. 아, 이건 출국 가짜인 가능한 거예요? 이건 출국 불가능해요. 아, 그냥 가짜인데 안에서. 취직 가능한. 그러니까 국내에서 굳이 범죄 안 저지르면은 신분증 딱 보고 니는 나이를 가지고 어서 꼬이저런. 꼬이저런. 정말 뭐 나이만 물어보고 그다음에 통과시키는 거죠. 아주 간단한 신분증. 그때 처음 중국 신분증을 가지게 됐죠. 비슷한 나이대를 쫙 찾더니 해가지고 갑자기 봤더니 그럼 나 어디 가야 되냐고. 취나를 그러니까 당샤 하더니 가구 있잖아요. 짜쥐 매조건. 그 줘봐 가래요 그냥 거기 따라가래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몇 명이 딱딱 찍더니 데려가요. 그래서 차 타고 갔는데 시골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완전 시골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다음에 가구 공장. 아, 짜쥐. 딱 들어가서 가구 공장을 갔는데 내 가구를 만져봤어야지 알지. 진짜 먹고 살려니까 별짓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. 진짜 지랄 빼고 다 미치겠다. 그래서 가구 공장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1년인가 일했어요. 근데 처음에는 아무리 제가 그래도 중국말을 모르니까 룰을 알아야지 어떡하죠. 처음엔 막 매니저죠. 막 뭐랑 물어보더니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가서 일하래요. 네.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. 왜 못 먹었어요? 밥을 먹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. 먹여주는 게 아니고 몇 그냥 공지에 떠 있어요. 네. 밥을 먹으려면 사장실에 가서 전표를 떼다가 창고에 가서 쌀을 뭐 일주일분 타다가 그런데 거기다 써야 돼요. 왜냐면 월급에서 제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 쌀을 타다가 쌀을 가져와서 자기 집에 넣고 그거를 아침마다 변도를 하나 줘요. 알루미늄 그 도시락에다가 뭐 맥거프에서 넣고 그 물을 넣고 그걸 갖다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보일러실에 가서 그걸 줘야 돼요. 그럼 보일러실이 그걸 착착착 쌓아놓고 자기 거 표시해야지. 그거 표시 안 하면 자기 거 못 찾는 거예요. 점심에 일 딱 끝나고 오면은 변도들이 쫙 나와 있어요. 그럼 거기서 자기 거 골라가야 돼요. 골라가면서 반찬은 옆에 그 식모 딱 하나 있는데 식모가 반찬 그냥 그 변도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딱 그 시스템에 누구 터치 안 해요. 모든 건 알아서 먹어야 돼. 근데 그 룰을 몰라가지고 아니 밥이 식당도 없는 거예요. 네. 엄청 당황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룰이 있다는 거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빡시게 중국말을 배웠죠. 안 그러면 이제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. 일도 오다가 떨어지는 게 누가 야 너 일해 이런 게 아니에요. 처음에 설계도면 다 들어오면 설계도면을 알아서 가져가요. 할 수 있는 거. 응. 근데 마지막 다 가져가잖아요. 처음에는 일감 주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. 마지막에 다 가져가고 없어 일감이. 어떻게? 저 일감 달라고 그러니까 이 멍청이 아니냐고 니 쌉이야 그러더니 응? 그 다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. 근데 아침부터 설계도면 가져오라고. 그리고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그걸 하라고. 근데 단순하고 조그만 거는 가격이 싸요. 그렇겠죠. 그러니까 월급제가 아니에요. 내가 하는 것만큼 돈 벌어요. 도급제 사람 죽인다고. 진짜 죽여요. 와, 그 다음부터 근데 가구반이 이게 라인이 쭉 있잖아요. 근데 저희 라인은 나무로 만들어서 오면은 거기다가 촉을 빠대 매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가구는 사전에 다 그게 처리가. 예, 다 하고 마지막에 사포. 그 도색을 하는 도색 직전에 그거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진짜 먼지 가루가 진짜 많이 먹어요. 이게 반죽해서 바르고 마른 다음에 다시 이게 세포질에 다 닦아야 돼요. 그리고 완전히 그거 건멸 맡아야 되는데 건멸하는데 흠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빠꾸예요. 밤새 해도 안 되고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진짜 죽을 뻔했어요. 이게 통과도 안 되지. 안 되면은 또 이게 클레임 들어와가지고 아예 돈 깎여요. 그러면은 월급에서 깎아요. 한 3개월 일하니까 그 다음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갔어요. 그 다음부터 거기서 한 1년 정도, 1년 좀 못되게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? 네, 거기는 사기 안 치던가요? 거기는 사기 안 쳐요. 철저하게 돈 계산하더라고요. 다행이네. 네, 거기서 한 1,700원 그 정도로 벌었어요. 왜냐면 이게 식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. 돈 쪼개려고요. 일기를 쓰고 싶은데 일기 살 돈이 없어요. 일기 책을. 그래서 사장한테 가서 땡겨달라고 돈. 그러면 사장이 딱 땡겨서 딱 전 줘요. 그럼 거기서 딱 제하죠. 근데 너무 슬프고 깝깝하니까 이게 또 술이 땡기잖아요. 네.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고 그러면은 그 술 살 돈을 있잖아요. 진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제일 싼 거 있잖아요. 봉지술이 있어요. 네. 그거 제일 싼 거 막 50전짜리 막 1원짜리 이런 거 갖다가 술을 나눠 먹었어요. 그 작은 플라스틱 그 잔 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낭비되니까 술이 그 밤에 자기 전에 하나 이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그걸로 버텼어요. 되게 술로. 그때 술을 배운 거예요? 아니에요. 술은 아버지가 제가 8살 때 가르쳐줬어요. 아, 북한은 막 갚아요. 8살짜리 넣고 술. 네, 아빠가 아주 그 이만한 소나무 잔에다가 그 25도짜리 농태기 술을 가득 담아가지고 아들아
주량이 도량이야. 쭉 들이키라고 해가지고. 1,700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예. 1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그 1,700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지금 얼마 정도 되는 돈이죠? 10만 원? 안 되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그 30만 원으로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그 30만 원을 내가 주고 싶거든. 예. 지금 요셉 씨처럼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예. 탈북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사선을 헤매는 후배들이 예.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거든요. 진짜 찢어지거든요. 일단 탈북이 초창기 94, 95년 때 들어온 것도 아니고 2004년이면 훨씬 늦었는데도 중국을 떠돌면서 국어생했다. 야, 이렇게 슬픈지. 그리고 그때는 항상 그랬어요. 내 운명이 어디까지 굴러내려갈지 나도 지금 모르겠다. 궁금하죠? 예. 어디까지 떨어지지? 아직 더 떨어질 때가 있나? 이런 거예요. 물론 더 떨어진 데는 북한인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면 내 인생 아직 다 떨어진 건 아니다. 그러면서 그때 신을 몰랐지만 항상 끝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진짜 그걸 진짜 절규를 했어요. 그렇다고 말 안 통하는 놈들한테 조선말을 누구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너무 외로웠어요. 말을 해서 풀 수가 없으니까. 전혀 조선말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. 맞아. 왜 그렇게 외롭고 슬픈지. 그러니까 조선말과 조선글이 소중하다는 걸 그때 느꼈죠. 아, 그게 그리웠고 그게 없어서 외롭고 힘들었던 것들. 거기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야 이러다가 몸이 혹사당해서 안 되겠다. 또 움직이자. 그리고 한 곳에 정착을 하면 뭔가 불안한 게 항상 있어요. 우리는 정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되게 불안한 거죠. 우리의 신변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돈으로 신분증도 샀겠다. 네. 신분증 다시 업그레이드 했어요. 그다음에 신천으로 들어가려고 그 세관을 통과했죠. 그 신분증 가지고. 그래서 그때 그 공장에서 나와서 심천 시내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 별 세상인 거죠. 그때 스크린도 다 놓고요. 뭐 이렇게 깨끗한지요. 그래서 막 눈에 뵈는 게 없죠.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다가 처음에는 말 모르니까 주방일을 했죠. 그 공장에서 열심히 중국말을 배우다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. 생존을 위한 거에서 언어는 네.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 이제 면접을 딱 가서 주방에 들어가면 진짜 힘들어 죽거든요. 네. 그래서 저 홀서빙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냐 해서 나 저기 조선족이다. 근데 뭐 저기 한쪽 동네에서 좀 살았는데 어쨌든 그 말은 좀 서툴지만은 내가 꽤 중국말도 하고 조선말도 하고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홀서빙을 했어요. 그러면서 웨이터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좋았어요. 근데 열심히 했어요 진짜. 장사 안 되면은 너무 월급 받기 미안해서 그때 월 600원 받았어요. 그때 최저임금이었거든요 중국에서. 그냥 아파트 탈탈 털면서 전단지 돌리고 배달 있으면 어떻게든 뛰어가고 너무 또 장사 안 되고 그래서 월급 받기 힘들어서 그때 한 번 더 옮겼어요. 그래서 그때 심천에서 한 3곳을 다니다가 또 어떤 노래방에 취직해서 노래방 웨이터도 해보고 음식점 2개 다니고 노래방 웨이터 한 번 하고 노래방 웨이터 할 때 한국 사람들을 많이 봤죠. 네. 근데 함부로 북한 사람이라고 말 못하니까 그게 또 살짝 마음이 너 조선족인데 중국 뭐 연변 어디서 살았냐 이러면 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네, 거기서 모르니까. 예, 북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항상 중국 조선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. 나중에 조금 더 월급을 높은 데로 가자 싶어서 찾다 좀 한국 기업에 들어가야지.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약간 그 벼룩시장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신문이라는 거 다 뒤져봤어요. 그런데 한국 판디엔 해가지고 사람 구한다고. 예. 그래서 거기서 그 지배인이죠. 지배인 그 뭐라 그러죠? 바타이 그 버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. 그게 교촌치킨이었어요. 교촌치킨 예. 그때 중국에 이미 중국에 진출했죠. 있었던 거예요. 예, 그래서요. 그래서 근데 임실치즈 피자하고 교촌치킨 같이 했어요. 사장님이 2개를 딱 해가지고 한국 브랜드를 갖다다가 그 사장님이 지금 인천에 와 계세요. 만났어요? 네. 그래서요. 그분이 첫 면접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조선족이라고 네. 우겼죠. 그러니까 그래 뭐 너 일만 잘하면 된다. 얼마나 심플하신지. 그래 일만 잘하면 돼. 뭐 끝. 이제부터 카운터 봐. 돈 관리해. 나 한 달에 한 번씩 온다 이러는 거예요. 딱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와요. 네. 동고 들어오는 거죠. 네. 현금고 들어오고 완전히 혼자서 해야 돼요. 그다음에 책임감이 붙는 거 있잖아요. 네네. 아무것도 모르는데 맡기고 딱 가니까 사장님 이거 충성해야 된다 이거는. 진짜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혼자 다 청소하고 직원들 오면은 빨리빨리 저기 막 애들이 한쪽 애들이 왜 또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지 배달 가라면 안 가고 그럼 내가 가고 막 그랬어요. 나중에는 제가 경영을 어떻게 해요. 네. 근데 하라고 하니까 되더라고요. 그다음에 소방 어디 건멸 들어오면은 또 소방 딱지 붙으면 또 소방서 가가지고 또 뭐 안 되는 말 있는 말 뭐 바디랭귀지 해가지고 다 해서 설득하고 또 오고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오는 거죠.
그다음에 뭐 은행 계좌 개설하면 또 은행 가가지고 또 뭐랑 쏠라쏠라 해가지고 또 하고 그때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붙고 상당히 그 장사도 잘 되고 했었어요. 근데 점점 가면서 주변에 경쟁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그러니까 피자헛한테 밀렸어요. 컨더지라고 이거 KFC 있잖아요. 네네. 그것들이 주변에 막 들어오니까 네.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밀리더라고요. 이상하게 네. 중국 사람들은 그 건더지를 좋아하더라고요. 컨더지 진짜 좋아해요. 근데 그 중지 한위 거위라는 그 교재가 북한으로 들어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들이 그거를 본단 말이지. 그게 중상 하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고급에 들어가면 항상 건더지, 니어 취날 그러면 오야치 건더지 이렇게 나와. 교재. 교재에 나와. 그래가지고 그때 가이드들이 하는 말이 야 이게 건더지가 뭐냐 뭐지? 그러니까 그냥 걔네 그냥 먹는 빵이야. 그리고 거기 가면 뭐뭐뭐 파는데 그냥 자그마한 음식점이었는데 전혀 감이 안 생겼어. 근데 이렇게 가니까 KFC 빨간 거 딱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참 진출을 해서 현지화를 잘해서 살아남는 게 그거 같아요. 우리는 컨더지 KFC 그대로 쓰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컨더지라고 딱 자기 거로 승화시켰잖아요. 현지화 되니까 국민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. 맞아요. 그리고 피자헛도 딱 중국에 들어가면 삐성커로 딱 바뀌잖아요. 삐성커가 얼마나 그게 어감이 좋아요. 필승 객이잖아요. 고객은 필승이다. 와 그거를 이렇게 중국 현지화가 그렇게 잘 되는 거죠. 기가 막히게 중국이 네이밍을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띠안노 봐요. 스타벅스도 싱마커 해가지고 그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자기네가 선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흥을 가져오고 이런 거하고 이게 바뀌어요. 이걸 상당히 중화주의 이런 게 있어요. 네, 잘하는 거예요. 진짜 잘해요. 네이밍. 중국의 언어들 보면 되게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북한이 오히려 그런 문화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되게 직설적인 것들. 우리가 지금 컴퓨터도 떼너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전자뇌라잖아요. 네. 맞잖아요. 네. 전자뇌수. 그래서 그리고 약간 살짝 그 중국인들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맞닥뜨리면은 의도적으로 흥얼거리면서 중국 공산국가를 불러요. 중국 국가 있잖아요. 중국 완청 이신보저 그런다 보고 젠찐 하면은 그 경찰들이 살겠다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. 똑같아. 그건 똑같아. 북한에서도 중국 사람들 조금 이렇게 물건 사게 하거나 이럴 때 오도 뚱고신이라는 노래나 그 공산당 그 약간 따라주는 노래. 기분 좋다. 저녁 시간에. 근데 저는 의심을 없애려고 그리고 그렇지. 일단은 마음 무장해서 시키는 거죠. 살기 위한 네. 필살기죠. 막 멀리서 중국 사람들 사장님 아니면 깡패들 아니면 뭔가 이게 저 경찰들 딱 눈에 보이면 꽁총 어머신다 장청하면서 야 지금 생각하면 거의 뭐 이게 그 노래가 이제 각인이 됐어요. 그런 노래들이 하도 흥얼거리니까 그때부터 조금 어찌 보면 폈어요. 언어되고 돈 되고 하니까 나중에 사장님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사장님 저 사실은 조선족 아니고 저 조선에서 왔어요. 그러니까 그게 뭐 어때서? 그냥 일해. 난 그게 너무 답한 거야. 나 북에서 하든 남에서 하든 일만 잘하면 되지 뭐. 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야 이런 사장은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해가지고 피 터지게 일을 했어요. 그때 막 피자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못 쓰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또 오토바이 못 쓰게 해서 자전거를 배달하다가 자동차길에서 자동차한테 빡겼어요. 네. 훌 날아가가지고 난간에서 했는데 이게 다 찢어졌거든요. 이만큼 이게 여기 쭉 찢어졌잖아요. 네네. 거의 뼈까지 다 보였어요. 너덜너덜하게. 그거 싸매고 망가진 피자 가지고 집 가서 죄송하다고 나 피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다고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돈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. 진짜 피줄줄 흘리면서 옷으로 막 싸가지고 가서 그리고 와가지고 또 수돗물에다가 다 이렇게 씻고 또 이러고 또 일을 했어요. 사장님이 높여봐 주신 것 같아요. 그러더니 야 그냥 병원 가자 하더니 병원에서 막 꾸미더라고요. 끌어내고 와서 또 일하고 했는데 그렇게 진짜 재밌게 일했는데 사장님이 나중에 너 이거 인수할래? 어떻게 인수해? 너 그냥 가져서 해. 이러는 거예요. 난 재미없다 이제는 힘들어서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일 중국에서 살았을 때 제일 전성기였죠. 심천에서. 그래서 화교성이라고 하는 좀 돈 많은 구역에서 영업을 했는데 주변 그 삐성커하고 컨더지에 밀려서 나중에는 망했어요. 그랬구나. 그래서 뭐 망했다는 말은 너무 아프긴 하지만 영업이 너무 안 돼서 그냥 사장님이 접으셨는데 왜냐면 저도 삐성커가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우리는 한국 그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비싸게 받았어요. 그러니까 중국 현지인들이 안 먹는 거예요. 그쵸. 비싸니까.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가격 거죠. 경쟁이 밀린 거죠. 근데 또 사장님은 또 이게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네. 재료는 무조건 한국에서 공수하겠다. 재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건데. 맞출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네. 그렇게 됐고 그때 그 사장님이 어느 날 주말에 셔터 내리더라고요. 뭐 오늘은 그냥 일하지 말고 자기하고 교회 가재요. 그래서 교회 진짜 싫어했거든요. 네. 처음에 그 연길에서 교회에서 네, 그렇게 네. 됐던 상황들
그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기독교 하면 뭔가 이게 저희들은 상당히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생각했잖아요. 그럼 북한에서는 뭐 해리슨 목사 도적이라고 막 그 청강수 청강수로 도적 도적이라고 썼다고 떨어진 사과 주워 먹었는데 미국의 선교사가 도적이라고 그것도 난 지어낸 말 같아. 또 지원을 완전 지어낸 말이지. 말이 되냐. 선량한 건 미국 사람이 더 선량한 것 같아. 근데 그래서 기독교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뭔가 자기도 성도를 한 명 데려왔다라는 좀 그런 거를 좀 생색내고 싶었는지 아니면 어쨌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따라갔어요. 지금 한인교회는 다 중국 정부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가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뒤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탈북자라고 하니까 되게 조심해 하더라고요. 특히 목사들은 어쨌든 그것도 이해돼요. 어쨌든 탈북자 하나 때문에 교회가 박살나니까. 그리고 중국은 법이 정교법이라는 게 해외 선교사들은 와서 꼭 자기네 나라 현지인들 절대로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. 한국 목사면 무조건 한국 사람만 하라. 중국 현지인들 절대로 전도시키지 말아라. 그거 하면 종교법에 어긋나가지고 추방시키거든요. 탈북자들을 드리는 것도 이거 불법인 거죠. 그런데 끝나고 목사님이 뭐 새신자들 나와서 소개하래요. 그래서 뭐 소개하러 나갔는데 주님 앞에는 다 솔직히 털어놔야 된다. 근데 진짜 순수하게 그걸 믿어버린 거죠. 근데 나 순수하게 나 얘기하면 나 여기서 잡힐지도 모르는데. 그거 말했어요? 저는 안 말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이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. 안 돼. 근데 그 할머니죠. 한 70대 되는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. 나오시더니 아이고 총각 나도 고향이 평양이요. 근데 갑자기 이게 그렇게 저는 경계를 많이 했었는데 교인들을 나도 고향이 평양인데 아이고 고생 많이 했네. 그러더니 이게 등 두드려 주더라고요. 그러더니 아이고 나도 이제 고향 언제 다시 갈지 모르겠는데 잘 왔어. 하나님이 잘 살렸네. 총각을 살렸어. 주머니에서 꼬기작 그 중국 돈을 거의 뭐 푼돈이지만 그걸 꺼내다가 이렇게 주더라고요. 왜 그렇게 고마운지. 그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네. 그때 종교를 좀 접하고 그다음부터 사장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제가 좀 그때 고문을 받으면서 다리 부러진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죽은 피가 몸에 많이 돌고 있었어요. 지금도 아직 채 못 빠진 피들이 은거리가 제 지금도 약간 등이나 이런 데 갑자기 푹푹 튀어나오거든요. 피들이 돌다가 이렇게 한 번에 멈춰요. 교인 중에 집사님인데 한의사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. 중국에 그분들이 지금 있고 중국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국적은 한국인인 건 맞죠? 한국인들이죠. 한국인들이죠. 예. 그 한의사 분이 무료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죽은 피를 엄청 빼더라고요. 새까맣게 나오더라고요. 등에서 이게 그 부항이라고 하죠. 우리는 그 불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다 그냥 탁탁탁 찍어서 처음에 막 주사로 찍더니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뽑는 거 있잖아요. 흙반 같은 걸로 죽은 피를 많이 뽑고 그때 치료를 좀 잘 받았어요. 그리고 참 좋은 한국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. 한국에 오는 게 그때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. 왜요?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고 이러면 그때부터도 탈북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었나? 남한 사람들이 몰랐었어요. 많이 몰랐죠. 많이 몰랐었어요. 정보가 없었으니까. 나는 어떤 걸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모란봉 클럽 같은 프로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할 때 당시 2009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. 제가 막 들어올 때 당시에. 근데 저희 시댁에서 저희 남편이 북한 여자를 데려온다니까 굉장히 상당히 놀라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뭔가 간첩이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프레임이 세잖아요. 전혀 이게 북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서 대전에는 몇 명이 있고 주변에는 이렇게 많고 하니까 그걸 너무 신기하게 바라봤어. 신기하게.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강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그게 방송의 영향 때문에 비디오가 큰 역할을 한 거죠. 자들이 우리 옆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을 알렸던 계기래요. 네, 참 그때는 저는 중국 사람으로 살려고 했었죠. 그럴 수밖에 없죠. 네. 거부당했는데. 네. 그리고 되게 한국에 대한 서러움이 많았어요. 또 좋은 분들 보니까 한국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다 있네.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첫 대면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 첫 대면이 나쁜 사람이면 그 전체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확 들어가는 건데, 근데 그 선입견이 어느 정도 깨지면서 또 종교를 그때 극단적으로 좀 심하게 믿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막 제가 막 성경 들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막 사장님한테 그랬어요. 사장님이 미친 새끼 돈이나 벌어 이런 거예요. 야, 너 돌았니? 이러면서.